오늘장 마감과 동시에 내일장을 대비해봅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희망을 쌓아줄 내일장 빌드업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또 수익률표를 한번 보고 싶은데 왜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담았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또 좋은 수익률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보고 싶은 종목은요. 서진 시스템. 사실 어제 공개 방송에서 얼핏 이 서진 시스템 오늘 한 번 더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수익률 계속 또 쌓아가고 있어요. 네, 뭐 서진 시스템 아직 1차 목표가 도달 안 했거든요. 1차 목표가 이제 31,500원이고 오늘 종가는 이제 39,900원 정도에 제가 마감한 걸로 방송 전에 지금 확인을 좀 했는데 이 서진 시스템 이전에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인적 분할 어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인적 분할 추진하다가 갑자기 또 거래 정지가 되면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 괜히 또 스트레스 좀 받으셨겠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녹색 밴드 통해서도 그 당시에 바로 공시 나오자마자 상패 가능성 거의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애초에 이 기업 자체가 갖고 있는 펀더멘털이나 이런 게 워낙 이 성장성이 좋다라고 봤고 그 안에 그 성장성을 대표할 수 있었던 건 바로 ESS 쪽을 바라봤었습니다. 근데 ESS 쪽 관련해서 뭐 태양광하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태양광이 산업 자체가 커질 때 ESS가 같이 접목돼서 그쪽 시장 같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이 서진 시스템 고객사로는 이제 ESS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이 플런스 에너지 요 기업 최근에 또 주가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오늘 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무난하게 1차 목표가 뭐 31,1,500원 정도까지는 오늘 고가가 종가 마감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 앞으로 좀 기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서진 시스템 목표가까지 유지 의견 주시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한 종목만 더 보고 가도록 할게요. 대명에너지. 자, 지금 이쪽에 나와 있죠. 지금 최고 수익률 20.5%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대응 전략 바꿔볼 부분이 있을까요? 대명에너지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빌드업 희망주 코너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약간 이런 단타나 단기 쪽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주가 자체가 크게 좀 부담이 없는 자리에서 앞으로 뭐 2주나 뭐 한 달 이내에 시장에서 부각받을 만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인그루드랩, 뭐 그동안에 뭐 유니언 머티리얼도 오늘 또 좋은 모습 보여줬고 이런 뭐 JMT, 세방전지, 유니드 이런 기업들 모두 다 사자마자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 결국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음에도 막 20%, 3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 뭐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들 막 1%, 3%, 2%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어차피 저는 제가 하는 투자 스타일 자체는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을 쫓는 게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한 흐름을 읽고 우리 계좌를 좀 빌드업하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매매 스타일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에 육박하는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1차 목표가 아직까지는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우선 이게 워낙 슈팅이 강하게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익절가, 약간 수익을 좀 지킬 수 있는 가격대 19,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1차 목표가 체결을 기대하되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19,000원 이탈 시에는 수익을 챙겨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절가 19,000원으로 중간 전략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수익 내는 빌드업 희망주 찾아봐야겠죠. 오늘의 빌드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장 재료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난히 좀 시장 재료가 많아 보이는 느낌이네요. 뭐 큰 글씨 엔비디아, 중국, SOFC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도 세 가지 재료 뽑아주시는 거죠? 네, 뭐 세 가지 뽑아야 되고요. 이미 너무 또 부각받은 거 말고 이제 앞으로 부각받을 이슈 제가 또 한번 오늘 머리 한번 제대로 굴려가지고 뽑아봤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빌드업 시나리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식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모 사이는 플러스로 기분 좋게 채워지고 있네요. 바로 첫 번째 재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료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 관련 네. 이슈는 정말 많죠. 뭐랄까, 미국과의 그런 미중 갈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한중일 회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뽑아주신 첫 번째 재료 어떤 맥락에서 뽑아주셨나요? 요즘에 이제 이 중국 쪽 보통 이야기하면은 뭐 중국 관련주라고 한다면 이제 미중 갈등 수혜주들을 최근에 좀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미중 갈등 수혜주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을 만한 쪽.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쪽은 결국에 이 첨단 산업과 관련된 뭐 반도체나 이쪽에 대한 좀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쪽을 좀 피할 수 있는 업종도 그리고 중국과의 이런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오늘 그 엔터 종목들이 오늘 장 흐름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쵸. 그게 결국에 중국의 이제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더라도 규제를 가하더라도 사실 이런 엔터 쪽은 가하기도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잘 찾아보면은
미국과 중국 싸워도 우리나라 이런 산업에 좀 피해를 덜 끼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은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 보시면은 제가 어떤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을지는 아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 설명은 여기까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혹시 조금 예상해 본다면 네.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 많이 올랐잖아요. 예. 이쪽 섹터는 안 보시나요? 화장품 뭐 어제 또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잘 갔어요. 뭐 선진 뷰티 사이언스나 뭐 인그루드랩이나 뭐 상당히 좀 많이 갔었는데 저는 화장품은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최근에 뭐 수출이나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좋고요. 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실리콘 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뭔가 꺾이는 듯한데 아직까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우선은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기 전까지는 네.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이게 화장품인지 뭔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궁금하니까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재료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 저출산이네요. 네. 얼마 전에 이 저출산 정책 발표하면서 관련주가 많이 뛰었어요. 더군다나 매니저님께서 네. 저희 돈 되는 일정에 항상 코멘트 달아주고 계시죠. 거기서 언급하셨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었죠. 지난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이 회담 이렇게 그쵸. 국민들 대상으로 이제 이런 일정들이 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아나운서님이 저한테 어떤 테마를 좀 봐야 되냐 했었을 때 제가 저출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저출산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저도 지금 딸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솔직히 둘째 날 거야 주변에서 물어보면은 절대 못 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 키우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저희 애기 엄마하고 또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저출산 문제는 사실 이런 단기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저출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6월 달에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미 너무 또 시장에서 부각받으면 특히나 이런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았을 때 사놓고 시장에서 부각받을 때 팔아줘야 됩니다. 그런 전략에서 오늘은 저출산 관련된 종목 중에서 중국 소비 관련주로도 같이 엮일 수 있는 그 종목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섹터가 나온 것 같으니까요. 세 번째 재료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료 볼게요. 오, 금리네요. 네. 세 번째 재료 금리라. 어떤 연관일까요? 자, 우선은 오늘 반도체가 못 갔어요. 네. 엔비디아가 그렇게 시간에서 많이 강하게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기대치에 좀 상당히 미치지 못한 오늘 시장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말씀드렸고 최근에 공개방송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나라는 신흥 증시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미국의 이런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이머징 마켓이나 아니면 저는 러셀 2000 지수를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는 시장은 결국에 이머징 마켓 쪽으로도 저는 돈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밤에 3월 그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뭔가 올해 약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치에 다시 한번 약간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일부 위원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매파적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페드워치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 그 연방기금 선물시장에서의 이 금리 이런 전망을 보면은 9월달 인하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한 7대3에서 6대4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저는 우선은 올해 한 차례 정도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컨센으로 앞으로 잡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런 부분들 기대감이 다시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뭔가 약간 성장 섹터나 이 금리와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금 이 FOMC 의사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약간 개별 종목 장세, 테마 장세가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금리를 오히려 이 업종, 이 기업에는 플러스로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재료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핵심 키워드 중국, 네. 금리, 저출산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빌드업 희망주 뭘로 뽑아주셨나요? 제로투 세븐입니다. 아가방 컴퍼니를 예상했는데 제로투 세븐이군요. 비슷한 논리인 것 같아요. 뭐 아가방 컴퍼니나 솔직히 제로투 세븐이나 어차피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전혀 다를 거 없고요. 뭐 제로투 세븐 같은 경우는 이제 궁중비책이라고 유아용 화장품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중국 소비주들 이야기 나올 때 또는 한국과 뭐 중국의 정상회담이나 어떤 이런 정상회담 일정이 있었을 때 이 중국 관련된 이런 업종 내에서 수남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오늘 첫 번째로 한한영 해제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엔터주들이 올라갔다. 자, 그러면 시장의 이런 투자자들은 그 다음 섹터, 이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뭔가 좀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이 업종이 뭐가 될까 본다면은 이 중국 소비주,
특히나 어차피 유아용 화장품이기 때문에 이쪽도 화장품은 맞거든요. 근데 다른 화장품주들은 많이 갔잖아요. 근데 좀 못 갔어요. 그리고 주가 자체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거래 한번 좀 터졌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다음 달 저출산 종합대책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현재 보여드리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봉 차트 한번 보시면 결국에 지금 주요 이평선들과 약간 밀집이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금리가 아직까지 좀 시장에서 성장주나 이런 기술주들이 가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은 일정주들, 약간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다시 한번 좀 개별 종목 장세에 대응하자라는 관점에서 이 제로 투 세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까 작가님이 저한테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이거 수익 나면 제로 투 댄스 뭐 추시냐. 그래서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 제로 게임밖에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쉽네요. 만약에 목표가 가면은 뭐 한가 공약을 나중에 한번 걸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제로 투 세븐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주시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은 시초가 매수고요. 목표가는 6,680원 그리고 손절가는 5,600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라인까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럼 매니저님과 더 네.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요. 또 찾아갈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오늘 오후 4시 20분에 공개방송 진행을 합니다. 어제 혹시 공개방송 보셨죠? 저 어제 공개 방송 찾아갔습니다. 김태윤 매니저님께서 네. 어제 공개 방송 진행해 주실 때 AS텍 네. 언급해 주셨더라고요. 그 종목 반등 나온다고 했는데 확실히 오늘 급등하는 거 보고 좀 많이 놀랐고요. 네. 저도 공부가 좀 많이 됐습니다. 네, 오늘도 오늘 공개 방송 찾아갈게요. 당연하죠. 네, 오늘도 4시 20분에 공개방송 하고요. 만약에 이제 4시 20분 저를 좀 찾는 게 좀 그렇다. 권혜원 아나운서를 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오늘 4시 20분에 오시면은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시장 이야기들 워낙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도체 섹터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이유는 결국에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개별 종목 장세의 주인공이 될 만한 섹터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다 풀어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 4시 20분에 김태윤 매니저의 공개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도 댓글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태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